Like if I opened a bottle of wine today, it would taste different than if I'd opened it on any other day. Because a bottle of wine is actually alive. 저 역시도 와인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와인 애호가들은 살아있는 생물에 비교합니다. 좋은 와인이 누구나 마셔도 맛있는 와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와인이라고 말하려면 와인병에 표기되어 있는 빈티지, 즉 포도가 재배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숙성 풍미를 더해 복합미가 좋은, 즉 병숙성 기간이 긴 와인이어야 하고 이런 와인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와일못이라 영화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제가 속성으로 와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드웨이 속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병의 막에는 코르크와 스크류캡이 있습니다. 스크류캡은 그냥 돌려서 오픈하면 되지만 코르크 마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프너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소믈리에 나이프입니다.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휴대성이 가장 좋은 오프너입니다. 소믈리에들은 일반 분들에게 테이블웨어로도 유명한 샤또 라기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소 비싸고 손에 익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분들은 그것보다는 저렴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무쇠 주물 냄비로 유명한 르크루제도 괜찮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손잡이와 금속으로 된 나사 모양의 형태로 된 기본 코르크 스크류가 사용되었었는데요. 소믈리에 나이프는 이 형태에서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사를 코르크 중심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사용된 오프너처럼 나사를 코르크에 수직으로 넣는 형태의 오프너가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것을 레버 코르크 스크류라고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스탠드형의 레가시도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것은 윙 스크류 형태가 있고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디자인한 안나쥐가 유명합니다. 이 디자인의 경우 너무 유명하다 보니 짝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짝퉁을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또는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전동식도 있습니다. 그 밖에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을 오픈할 때에는 병과 코르크 사이가 늘어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르크 중앙에 나사를 넣으면 코르크가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쏘라고 하는 특수한 오프너를 사용합니다. 아쏘는 코르크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코르크를 따로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코르크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코르크에 바늘을 넣어서 와인만 빼내는 코라뱅 와인 추출기도 있습니다. 와인 글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와인이 직접 담기는 볼 부분으로 와인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풍미를 퍼뜨려줘야 하는 와인이라면 넓은 볼의 글래스에, 그리고 풍미를 모아줘야 하는 와인이라면 좁은 볼의 글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루트를 길쭉하게 생긴 관악기의 한 종류로 알고 계실 텐데요. 마일즈의 결혼식 사진에서 들고 있는 길쭉한 형태의 글래스 역시 플루트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글래스는 스파클링이 가지고 있는 기포가 올라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풍미는 산소와 접촉하면서 잠재적 아로마를 방출할 수 있는데 플루트는 볼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하기가 어렵고 풍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와인을 즐기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와인의 기포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고 레이블에 프로세코, 람브루스코 또는 아스티라고 적혀져 있다면 과실 풍미에 집중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루트 글래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레이블에 샴페인, 크레망, 카바, 그리고 캡 클래시크 등이 적혀져 있다면 과실뿐만 아니라 비스켓이나 빵 같은 풍미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볼이 좁은 플루트 글래스보다는 볼이 넓은 일반 글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에서 샴페인을 마실 때 와인을 잘 아는 역할로 나오는 마일즈는 플루트 글래스를 사용하는데요. 오히려 와알못 역할로 나오는 잭은 더 적절하게 볼이 넓은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볼 입구가 넓고 깊이가 낮은 소서 글래스도 나옵니다. 소서는 프랑스어로 빵으로 접시에 소스를 닦아 먹다라는 의미로 마리 앙토네트의 가슴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썰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재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집이나 야외에서 와인 마실 때에는 볼 부분만 있는 리델 오투고 비고시라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스텐 부분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부분만 있는 글래스가 관리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와이너리에서는 와인을 목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이 세련된 매너이고 이때 뱉어내는 빈 통을 스피툰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가셔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실 때 보통 와이너리까지 가는 대중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해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너리까지 가서 와인 맛을 안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음주운전 위험하니 고민이 되실 텐데요. 보통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할 수 있는 장소는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Sir, this is a winery, not a bar. Why don't you buy a bottle and go outside? 즉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하는 주 목적은 이 와인을 내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와인을 눈, 코, 그리고 입으로 즐기고 스피툰에 뱉어내셔야 합니다. 물론 와이너리에서 따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마셔도 됩니다. 인간은 보통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When do we drink it now? 보통 와인은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과 후각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Are you chewing gum? 우선 와인을 마시기 전 입안을 물로 헹구고 시작하셔야 와인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First thing, hold the glass up and examine the wine against the light. You're looking for color and clarity. Thick, thin, watery, syrupy. 우선 와인이 가지고 있는 색으로 노란색 계열을 띠고 있으면 백포도로 만들어졌고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으면 적포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품종이나 재배된 지역도 대략 추측이 가능합니다. 짙은 색을 가지고 있으면 따뜻한 기후대, 그리고 옅은 색을 가지고 있으면 추운 기후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Now, tip it. What you're doing here is checking for color density as it thins out towards the rim. That's going to tell you how old it is. 그리고 레드든 화이트 와인이든 오래된 와인은 갈색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화이트 와인의 경우 와인 글래스를 45도로 기울였을 때 와인의 중심부로부터 가장자리까지 색이 멀리 확장될 때에만 갈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와인 평가를 할 때 시각의 중요성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와인은 후각과 미각으로 즐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Stick your nose in it. Don't be shy. Really get your nose right in there. 입안에서 가글하듯이 테이스팅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행동으로 와인에 충분한 산소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미를 잘 느낄 수 있고 입안 구석구석의 감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마실 때에는 소리를 내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왈링은 사전적 의미로 빙빙 돌아가는 소용돌이 치는 모양으로 와인을 빙빙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ut your glass down, get some air into it. Oxygenating it opens it up. It unlocks the aromas, the flavors. Very important. 이런 행동으로 와인의 인위적으로 과도한 산소 접촉을 통해 와인이 가지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았던 잠재적 아로마를 방출하게 됩니다. 와인의 기준은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라고 할 수 있고 프랑스의 포도 품종이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언급되는 포도 품종에는 보르도의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카베르네 프랑이 있고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그리고 론의 쉬라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청포도 품종으로 알자스의 리슬링에 대해서도 언급됩니다. They want to drink Merlot. We're drinking Merlot. No, if anybody orders Merlot, I'm leaving. I am not drinking any fucking Merlot!
보르도에서는 여러 품종을 섞어서 각각의 품종의 장점으로 다른 품종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와인을 만들고, 메를로는 보르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블렌딩 시 와인의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줍니다. Cabernet, which can just grow anywhere, and Cabernets can be powerful and exalting.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은 블렌딩 시 와인의 색, 탄닌, 구조감, 그리고 검은색 과실의 풍미를 더합니다. Cabernet Franc. This is only the 5th year we've made this varietal. Very few wineries around here do a straight Cab Franc. 카베르네 프랑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소비뇽 블랑을 교배시켜 만든, 즉 카베르네 소비뇽의 자식벌되는 품종으로 블렌딩에서 와인의 산딸기와 제비꽃 같은 화사한 풍미를 더합니다. 단 성장기에 재해의 위험성이 높고 돌연변이가 생길 위험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블렌딩에서 카베르네 프랑이 주품종으로 사용되거나 100% 사용한 와인을 만드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보통은 보조 품종으로 사용됩니다. Thin skin, temperamental, ripens early. It's a hard grape to grow. And in fact, it can only grow in these really specific little tucked away corners of the world. Oh, its flavors, they're just the most haunting and brilliant and thrilling and subtle. 마일즈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은 피노누아로 실제로 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품종입니다. 피노누아는 특수한 자연환경, 즉 때루아에서만 재배되고 부르고뉴에서는 각각의 밭마다, 그리고 같은 밭이라고 하더라도 포도를 재배하는 각각의 생산자에 따라서 포도의 특징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품종입니다. 보르도 와인은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서 와인을 만들지만 부르고뉴 와인은 하나의 품종을 사용해서, 즉 레드 와인의 경우 피노누아 100%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의 와인은 보르도 와인에 비해서 색이 옅고 붉은색 과실 풍미를 더 많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This is our estate Syrah. 쉬라는 론 지역에서 재배되고 그르나슈와 무베드르 등의 품종과 함께 블렌딩되기도 하고, 화이트 품종인 비오니에와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 등의 지역에서는 쉬라만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쉬라는 좋은 구조감과 블루베리, 그리고 블랙베리 등의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like other wines besides Pinot too. You know, I mean, lately I've been really into Rieslings. 마일주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가장 애정하는 레드포도 품종이 피노누아라면 가장 애정하는 화이트포도 품종은 리슬링입니다. 리슬링 품종은 향이 아름다운 품종으로 알자스보다는 독일 포도 품종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에서 고품질의 리슬링 와인이 생산되는 모젤 지역은 과거에 알자스와 하나의 지역이었을 만큼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두 지역의 다른 점은 알자스의 리슬링은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 와인으로 만들지만 모젤의 리슬링은 다양한 당도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영화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촬영되었고 다양한 생산지의 와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인의 기준은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ar would be a 1961 Cheval Blanc. You've got a 61 Cheval Blanc and it's just sitting there? 슈발블랑은 프랑스의 서쪽에 위치한 보르도에서 만들어집니다. And we drank a 95 Opus 1 with smoked salmon and artichoke. 보르도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와인인 샤또 무똥 로칠드가 미국의 로버트 몬다비와 합작해서 미국 나파밸리에서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와인이 오퍼스 1입니다. And what was the bottle that did it? 88 Sassicaia. Ah, well, congratulations. 사실 와인의 역사가 더 오래된 것은 이탈리아라고 추정되고 본인들의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이탈리아의 와인 역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시카야 역시 보르도 스타일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Can we really open anything we want? Yeah, anything. Except the Richebourg. Richebourg? She has a Richebourg? Holy mackerel, I've completely underestimated Stephanie. Ah, good lord. Look at that. 그리고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 리시부르그는 프랑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와인 산지인 동쪽의 부르고뉴에서 생산됩니다. That is a 1992 Byron.
Right. It's really rare. 영화 속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바이런 와이너리의 스파클링 와인이 등장하지만 현재 바이런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진 않습니다. 바이런은 부르고뉴의 레드포드 품종인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퍼스원을 샤또무통 로칠드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로버트 몬다비가 한때 바이런 와이너리를 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해 수확 후 압착, 발효, 숙성, 그리고 병입 과정을 거쳐 와인이 됩니다. I think they overdid it a little. Too much alcohol, it overwhelms the fruit. 간혹 소주에 포도를 담궈서 마시는 것을 와인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담금주에 해당됩니다. 와인은 포도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자연 당분이 양조 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환되면서 술이 됩니다. 즉 알코올이 너무 높다는 것은 성장기에 포도가 햇볕을 과하게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와인을 잘 만드는 생산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산자라면 영상에서처럼 밸런스가 맞지 않은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That's 100% Pinot Noir. Pinot Noir? Mm-hmm. How come it's white? Color in red wines comes from the skins. This juice, on the other hand, is free run. So if there's no skin contact, 압착을 통해 고체인 포도에서 액체인 주스를 분리하게 됩니다. 거봉을 생각해 보시면 적포도 품종으로 껍질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청포도와 마찬가지로 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레드 와인의 붉은색은 포도 껍질의 영향이고 적포도 품종의 포도 역시 알맹이의 즙만을 빼내면 화이트 와인과 마찬가지로 연두색 또는 노란색의 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압착을 인위적으로 눌러서 하게 되지만 적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과 같은 색을 뽑아낼 때에는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고 포도의 무게만으로 즙을 얻고 이런 작업을 프리런이라고 합니다. But it did sit with the skins for about 2 weeks in an open-top tank. 포도의 당분을 알코올로 변환하는 것을 1차 발효라고 합니다. 보통은 통의 뚜껑을 닫고 하게 되는데 이러면 발효 중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통의 뚜껑을 열어 온도를 낮추게 되면 신선한 향기를 가진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산소 노출이 될 수 있고 박테리아로 인한 부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보통은 레드 와인 또는 오렌지 와인에 사용됩니다. That's nice. That's really Aged nice. 12 months in oak, French oak. 와인이 숙성하는 동안 어떤 통 안에 있느냐에 따라 와인이 가진 과실 풍미에 또 다른 풍미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오크통도 생산지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프랑스산과 미국산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오크통은 와인의 세밀한 탄닌, 구운 향, 그리고 향신료 풍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오크통의 크기가 작으면 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오크통의 크기가 크면 와인의 영향을 더 적게 미칩니다. 즉 와인에서 오크의 풍미가 많이 느껴진다면 작은 오크통에서 숙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에 담긴 후 마개가 코르크로 되어 있는 와인은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소주에 비하면 아무리 저렴한 와인이라도 비싼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와인의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와인 생활 와인TV가 함께하겠습니다.